전주 KCC가 체육관 개보수를 하겠다는 전주시 약속에 따라 연고 이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KCC의 이번 처사에 씁쓸함을 토로했습니다. 전주시가 저소득 학생들에게 책을 사주는 지혜의 반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시가동 음식 배달인 엄마의 밥상을 확장한 사업입니다. 장뇌삼을 산삼이라고 속이고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아 가로채는 등 1,000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체육관 시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연고지 이전을 저울질하던 KCC 농구단은 전주에 그대로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갈등은 봉합됐지만 지역민의 관심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KCC 농구단이 결국 전주에 남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체육관의 안전 확보와 지역의 농구 발전 필요성을 역설하며 KCC 그룹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논란이 되었던 체육관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선수와 팬들이 안심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CC 농구단 측은 시의 확답을 받아 떠날 이유가 없어졌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잔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사태 전개 과정은 지역민들에게 적잖은 씁쓸함을 안겼습니다. KCC 농구단은 연고지 이전을 논의하면서 지역 팬과 전주시를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KCC는 수원의 제안을 받고도 연고지인 전주시와 논의는커녕 알리지도 않았고 전주시가 대응에 나서자 뒤늦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183만 명이 경기장을 찾을 정도로 지역의 큰 사랑을 받은 팀으로서 팬과 지역에 상처를 주는 행보였습니다. KCC 농구단은 전주시가 수년간 체육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은 데 따른 불신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구장의 주인인 팬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이 논의된 데 따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고지 잔류 결정이 난 뒤 농구단 SNS에는 환영의 글과 함께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아무런 그런 논의 같은 것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시도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주 팬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고. KCC 농구단의 잔류 결정을 지켜본 지역 농구 팬들은 다행스러워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국적인 판매 조직망을 갖추고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집한 회원 8,000명에게 무려 1,100억 원어치가 넘는 가짜 산삼 제품을 팔았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업체의 투자 설명회, 인터넷 생중계까지 해가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방법대로 따라하면 성공한다. 합니다. 성공. 40살 김모 씨 등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국에 28개 지점을 낸 뒤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산삼 세트를 구입해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배가 넘는 수익금을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업 초기 꼬박꼬박 수당이 지급되면서 회원 수는 8,000명 가까이 불어났고 제품 1,10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노인과 주부, 암과 당뇨에 특효가 있는 산삼이라던 제품도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121만 원에 구매한 이 장뇌삼 세트는 실제로 효능이 과장된 시중가 8만 원짜리에 불과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회원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만 원씩 1년을 주는 게 그 회사 약속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주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이들은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속여 회사 주식 325만 주를 불법으로 팔아 200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외형을 성장시켜 투자자들의 그 신뢰를 이끌었고 또한 그 정상적인 상장사까지 인수를 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표 김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지역 사업소장 등 32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 학생들에게 책을 사주는 지혜의 반찬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 확장판이라고 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 600명에게 원하는 책을 1년에 3차례 이상 구입해서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반찬이라고 이름 붙인 저소득 학생 책 전달 사업. 평소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면 전주시가 책을 구입해서 전해주는 방식으로 구입처도 우리 지역 서점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사주시는 거 그런 것은 이제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전주시는 단체와 개인들의 지정기탁을 통해 2014년부터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 270여 명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반찬 역시 이 같은 후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후원이 늘면 책을 제공하는 횟수와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마음의 양식인 책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시민과 기업들의 후원과 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복지재단 설립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9차례 개각에서 전북 출신 장관급은 한 명에 그칠 정도로 인사에서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이 같은 인사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사철마다 호남차별과 전북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합위를 만들고 전북 출신 한광욱 위원장을 임명할 때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크고 작은 개각은 모두 9차례. 그간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검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장까지 수백 명이 발탁됐지만 전북만은 유독 찬밥 신세였습니다. 현 정부 통틀어 장차관급 전북 인사라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전부지만 박 차관도 최근 자리를 내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 분야 홀대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1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전 부처를 통틀어 10여 명이 안 될 정도로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실국장급이나 아니면 그 더 위 장차관급까지 가게 되면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간 야당은 왕따에 가까운 차별이고 상식 밖의 국정 운영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지만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 형성된 여소야대 상황은 분명히 전과는 다릅니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화합형 인사 발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의 정동영, 여당 정운청 당선인 모두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인물로 이들의 역할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전라북도 장관을 한 명도 안 시켰잖아요. 3년 동안. 네? 이런 일들 힘 있는 야권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대통합의 전제가 화합이라는 점을 알고도 외면해온 현 정권을 심판해준 국민과 도민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도청에서 열리는 20대 총선 도내 당선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국가 예산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새만금 사업과 자동 폐기될 위기의 탄소법 등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여야 3당의 당선인 10명이 모두 참석해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략적 배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전라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당은 유성엽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 자격으로 여야 실무 협상에 참가하게 돼 탄소법 상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법은 야당이 난색을 보여온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쟁점 법안으로 묶여 있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철이 오히려 괴로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큰 일교차에 꽃가루며 미세먼지 등으로 늘어나는 알레르기 증상 때문입니다. 건강과 레저, 박찬익 기자입니다. 환절기인 요즘 병의원 호흡기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이 환자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재채기나 코막힘,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입니다. 증상이 어떠세요? 간지러워요. 모든 귀, 목, 코, 눈.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갖 꽃이 만발해 나들이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계절이라지만 정작 환자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봄철 같은 경우 꽃가루 날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가 분진 날리거나 이럴 땐 고통스럽죠.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는 환경 변화나 외부 물질에 접촉할 때 인체에 나타나는 과민 반응을 말합니다. 봄철은 큰 일교차의 건조한 날씨,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발생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냐면 알레르기 비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증상이 계속 심해지고 다른 이런 합병증, 또 기관지 천식, 이런 아토피가 심화되는. 흔히 알레르기는 체질 문제로 치료가 어렵다며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을 알면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정말 심한 환자들은 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면역 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면역 치료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탈감작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봄철 알레르기는 외출을 삼가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라지만 여의치 않은 만큼 조기 진단과 증상에 맞는 처방이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익산시와 남원시, 무주군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도시와 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화 특화 지역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은 백제 역사 유적지고, 무주는 생태 환경과 태권도, 남원은 하정동 문화예술인 마을을 콘텐츠 삼아 특화 지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해 옌타이시와 옌청시, 후어저우시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시찰단은 오늘 화한그룹 등 중국 기업인 50여 명과 새만금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투자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옌타이시는 오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홍보와 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해안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안 해양경비 안전서가 신설됐습니다. 부안 해경에는 167명이 근무하며 300톤급 한 척과 100톤급 세 척 등 6척의 경비 함정이 배치됐습니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 상영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주시는 영화의 거리 주요 구조물의 손상 여부와 비상구 관리 실태, 소화시설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옥을 활용한 야간 상설 공연이 전주 전통문화관과 정읍 권번 문화예술원, 남원 광안루원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은 다음 달부터 매주 주말 저녁 도내 5곳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